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직접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도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공식화되자 경쟁이 벌이게 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군산 지역 내부 권력 구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장의 전략 공천과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세력이 단합될 것인지 분열상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 6년 만에 누적 매출액 4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주문 건수도 1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할인 혜택을 늘리고 중개 수수료를 없앤 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김관영 예비후보가 직접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오늘 도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은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몰려 경찰이 통제에 나서는 등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공식화되자 경쟁이 불가피해진 각 정당과 후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관영 예비후보가 도지사 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자신은 도민 소속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 제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저 김관영,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공정한 정당이 되어야 하고 도민과 당원의 뜻을 더 무겁게 받드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 도민이 살려내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의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중앙의 결정으로 전북의 미래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경쟁이 불가피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김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전북 발전이 아니라 개인의 아집과 독선에 따른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예비후보도 당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 결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당의 기반도 없이 무소속으로 전북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원칙은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당의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백승재 예비후보와 진보당 도당은 김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정치적 갈등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전북도지사 선거를 진흙탕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비 지급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김관영 예비후보.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이원택,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의 무소속 김관영, 김성수, 김영찬 등 6명의 후보가 몰리면서 사실상 2강 사약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김관영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노홍석 도지사 권한대행은 7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대차 새만금 투자 후속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감 선거가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오늘 유성동 예비후보와 단일화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일화 공약으로 학생 중심 교육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로 도교육감 선거는 이남호와 천호성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천호성 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단일화한 유성동 예비후보가 대가로 도교육청 고위직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유성동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전략본부장인 A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예비후보가 천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앞두고 도교육청 정책국장 이상의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통화는 지난 5일 오후 5시 42분부터 3분여 동안 이루어졌으며 유 예비후보는 A씨에게 천호성한테 간다고 하면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간다며 이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이남호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나 이해유도죄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비례대표 1순위로 윤혜아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결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2순위는 박수형, 3순위 강정희, 4순위 박병철, 5순위 안용주, 6순위 송승용 후보입니다. 1순위의 윤혜아 후보는 외소증을 앓은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나노솔루션 생산 공장이 익산 3산업단지에 들어섰습니다. 나노솔루션은 2025년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7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공장은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전극 소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신규 고용 창출은 27명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대전환, AX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완전 자동화된 3세대 첨단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은 스마트팜 사업을 진단해 R&D 사업을 설계하고 자이언트 스마트팜 지원센터의 규모부터 운영 방식, 소요 비용까지 마련해 향후 국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대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융합형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군산 지역 내부 권력 구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장의 전략 공천과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세력이 단합될 것인지 분열상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낙마로 치러지는 군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 민주당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하며 김의겸, 김재준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김체제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 전 청장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던 김재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두 사람의 연대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그동안 군산 정치를 이끌어온 신영대, 강임준 중심 구도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마냥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기존 신영대 계열로 분류되는 시 도의원 예비후보 29명은 김의겸 후보 공천 발표 전 집단연대 서명을 통해 지역형 인재 발굴을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정치인, 육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김 전 청장의 정치 행보에 대한 견제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와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조직 결집 여부가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신영대 계열 인사들의 향후 선택에 따라 민주당 세력이 김의겸, 김재준 후보 연대 체제가 결속을 이룰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그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재선거 과정에서 군산 지역 민주당 세력이 원팀으로 결속될지 아니면 분열상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4월 말 군산의 인구는 25만 5,598명으로 전달보다 33명이 증가했습니다. 세대수 역시 12만 6,630가구로 219가구 늘었습니다. 시는 일자리와 정주 환경 개선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 귀농하우스가 귀농 희망자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귀농 희망자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귀농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7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38%가 익산에 정착했습니다. 군산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면적별로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산의 공사 완료 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모두 22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는 61가구로 전달 200가구에서 139가구가 줄었습니다. 반면 85제곱미터 초과는 161가구로 전달보다 4가구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군산시가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설치가 진행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8억 원을 들여 2,575곳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 식사 제공을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마련된 거점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재료는 로컬 푸드를 활용하고 조리와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노인은 4만 5천여 명입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출시 6년 만에 누적 매출액 4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주문 건수도 153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지역 화폐와 연계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중개 수수료를 없앤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군산의 한 음식점. 배달의 명수 주문 알람이 울립니다. 이 가게는 배달의 명수를 이용한 이후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누적 매출 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이후 누적 주문 건수도 15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용하는 가맹점은 1,508곳, 가입자는 19만여 명으로 군산 시민의 75%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산 내에 그래도 좀 싸게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배달비 같은 것도 무료인 많고. 이처럼 배달의 명수가 호응을 얻은 것은 지역 화폐와 연계해 사용 편리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결제의 66%가 지역 화폐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부터 온누리 상품권, 결제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소비자는 지역 화폐 할인을 받고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중개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큰데 반해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5% 이상 뛰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6만 원짜리 배달을 하면 통장에 한 4만 9천 원 정도가 입금이 돼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군산시는 새만금 마라톤 대회와 시간여행 축제 등의 지역 행사에서 전용 쿠폰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보 모델 박명수 씨와 연계한 명수가 쏜다 같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결제를 통한 기본 할인에 더해 배달의 명수 전용 쿠폰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서 군산시는 하반기 배달의 명수에
전통시장 배송 기능을 더해 고령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도 나설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이 사건은 식사비 대납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지역 청년 당원 등과의 간담회 비용 72만 7천 원을 동행한 김슬지 도의원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명함을 배부한 김재준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병원에서 명함을 나눠줘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병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병원 구내식당 앞에서 당내 경선 상대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군산항 앞바다에서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연안 안강망 어선 A호와 군산항 입항을 위해 대기 중이던 2,600톤급 화물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A호에는 선원 8명이, B호에는 선원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돌로 인한 선박 파공이나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양 오염 등 추가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6개 시군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행정 부실로 적발됐습니다. 전북도는 익산과 군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의심자 1,042건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군은 내부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행정 처리 지연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는 실거래 내부 계획 수립과 처리 결과 보고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역대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7도 높은 13.3도를 기록해 역대 4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수량은 82.3mm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상순에 비가 잦았고 중순에는 이상고온이, 하순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익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민원 매니저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9월까지 민원 매니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매니저는 경제 분야와 건축, 토목 분야 등에서 활동한 3명의 공무원이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자동차용 경유값이 리터당 평균 2,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6일 기준 리터당 2,001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2,000원대에 진입한 겁니다. 한편 도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달 26일 2,000원 선을 넘어선 이후 현재 2,005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이미 자생력을 상실했다며 도민만을 믿고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의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도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다음 주쯤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사업자에서 직원 고용 자영업자까지 확대합니다. 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립니다. 자영업자가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전북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군산에서 펼쳐집니다. YG는 지난달 30일 군산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 유어사이드 군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대중문화 체험형 문화 콘텐츠 제공,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를 활용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YG의 기부금이 투입되는 민관 협력형 프로젝트입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익산에서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리 신광교회에서 지역 어르신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 실천에 앞장서 경로효친 사상 확산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군산 지역 어르신들이 옛날 교복 청춘 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오늘부터 6월까지 어르신 320명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빛나는 청춘사진관을 운영합니다. 빛나는 청춘사진관은 옥산면 경로당을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은 머리를 다듬고 메이크업을 받은 뒤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 정읍을 시작으로 익산은 14일, 군산은 19일 읍면학교 과목 개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2학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운영 방향과 단위학교 과목 개설 확대 방안,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김민재 군산 장례식장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사단법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이사장으로 김민재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이사장은 군산 YMCA 부이사장과 예사봉사단 단장직 등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망성면 얼양리 일원에서 사랑의 고구마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망성면 주민자치위원 등 20여 명은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밭에 고구마 종순 100단을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정성껏 심은 고구마는 오는 10월 수확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7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